Good morning. 호텔 조식 타임. 침대 위 조식, 자체 룸 서비스. 그런데 우리 클레어 언니 얼굴이 좀 우울하죠. 가야 할 시간이라 그래요. 제주 직항은 비행 시간이 저녁에 와서 오전에 가는 일정이라 2박 3일도 하루만 꽉 차게 노는 스케줄이네요. 아쉬워. 그래도 일이 있어서 가야 하는 클레어. 깔끔하게 보내주고 문선이와 둘이 남았네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원래도 할 일이 없었지만 날씨까지 비 오고 정말 움직이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문선이와는 별거 아닌 얘기로도 밤새워 수다 떠는 사이라 또 시간이 마구 흘러버리네요. 시간은 흘러 점심시간. 도톤보리 오면 내가 꼭 먹는 우동집이 있는데 거기를 걸어왔는데 올 때부터 심상치 않았죠. 길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동집 앞도 대박 막 줄이 너무 길어요. 20년 전에도 있었던 우동집 몇 번을 와도 줄 서서 먹었던 적이 없었는데 오사카에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몰려드는 게 실감이 납니다. 비가 와도 주말에 도톤보리 거리는 걷기도 힘들 만큼 사람들이 많고 뭐 좀 먹으려고 하면 대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획이 빠듯한 관광객들은 조금 힘든 상황이겠어요. 우리야 뭐 계획 따위 없으니 줄 서는 우동집은 바로 포기하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대게 요리집으로 갑니다. 도톤보리 시작점에 있는 움직이는 대게 간판으로 유명한 누구나 알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바로 그 가게. 아마도 대게 하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 하는 인식 때문인지 관광객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다른 가게들은 모두 대기 물결일 때 이곳은 예약 없이도 자리가 있었어요. 운 좋게 자리도 창가 자리. 한가하게 앉아 복잡거리는 밖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것도 재밌네요. 제가 자신 있게 대게 레스토랑에 들어온 건 점심 메뉴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점심 코스 요리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3만원 이하의 메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35,000원 정도가 제일 저렴한 메뉴인 것 같았고요. 우리는 1인 5만원 정도의 메뉴를 시켰습니다. 1, 2만원 정도의 차이는 메뉴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어요. 대충 그림을 보고 주문한 거라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이 설레이는 두근두근 식사 시간. 대게 레스토랑이니 당연히 메뉴의 기본은 대게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맛이 괜찮았습니다. 나온 메뉴에 대게가 확 보이지 않아도 대게 육수를 이용한 듯한 은은한 대게향? 뭐 이런 게 났고요. 우리가 제일 기대했던 솥밥에도 대게향이 살짝 나는 것이 대게 육수를 이용해서 밥을 지은 듯 했습니다. 발라놓은 대게살까지 올려 먹으면 진정한 대게밥 완성! 마지막은 오차즈케로 먹으라고 했는데 문선이는 자기가 지금껏 먹어본 오차즈케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에 주는 녹차 아이스크림까지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식사 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걸렸더라고요. 복잡거리는 도톤보리에서 여유로운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할게요. 밥 먹었으니 차 한잔 해야죠. 10발자국 이상 이동하지 않는 우리의 동선 바로 옆에 카페로 왔습니다. 이곳도 전통을 자랑하는 카페인데요.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커피를 비그 사이즈로 시키니까 문선이가 놀랐는데 여러분, 일본에서 비그 사이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빅 사이즈가 아니에요. 오히려 스몰 사이즈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문선 양도 스몰 사이즈 시켰다가 후회했잖아. 고민하지 마시고 빅 사이즈를 외치세요. 커피도 팬케이크도 기본에 충실한 전통의 맛. 분위기도 올드하지만 낡지 않은 깔끔한 느낌. 이런 느낌이 일본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이런 곳에 앉아있으면 또 운치가 있죠.
고작 그런 거 하려고 오사카 갔냐 하시겠지만 네네 저는 좀 그래요. 저는 남들이 이해하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아줌마 데스. 그런데 신기한 건 움직이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면 소화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들켰어요. 또 먹을 계획이라는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거죠. 자꾸 먹으면서 눈치 보는 유튜버예요. 아까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먹은 우동집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살짝 애매해졌으니 기대를 하고 와봤죠. 역시나 대기줄이 다 사라졌네요. 그 타이밍 저는 이곳에 오면 꼭 키츠네 우동을 먹습니다. 내 인생 첫 키츠네 우동이 이곳이었어요. 우동 한 그릇에 추억 한 스푼. 저에게는 나름 의미 있는 우동입니다. 이제 한국에도 맛있는 우동집이 많아서 이곳 우동이 최고다라고 할 수 없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는 맛입니다. 유난히 달달한 유부가 저는 기분 좋게 맛있고요. 자루소바를 먹은 문선이도 괜찮은 맛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몇 시간 동안 반경 100m를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유미 언니가 오시기 때문에 일정이 정신이 없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제주 뒹글러의 인생 모토가 반영된 여행 스케줄입니다. 언니 올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우리는 타코야키 좀 먹을게요. 네네 또 먹어요. 문선이는 타코야키 먹으러 왔잖아요. 저도 편집하면서 보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어쨌든 1일 1 타코야키 해야죠. 자연스럽게 떠넘기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도톤보리에서 거의 제일 인기 있는 타코야키 집. 그래도 회전율이 좋아서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고 구입했습니다. 아래층에 마련된 자리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곳. 보통 타코야키는 길거리에서 많이 먹는데 비 오는 날은 이런 실내 자리가 있어주니까 감사하네요. 유명한 만큼 타코야키 맛은 좋고요. 크기도 작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먹고 싶네요. 내 사랑 타코야키. 이렇게 먹고 또 먹다 보니 유미 언니 오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온 저는 입국 심사 시간이 2시간이나 걸렸는데 일요일 저녁에 오신 유미 언니는 너무 빨리 나와서 놀랐어요. 감격의 상봉을 하고 바로 다시 도톤보리에 꿀 발라 놓은 날. 오사카에 왔으면 또 쿠시카츠 안 먹을 수 없죠. 환한 표정의 아저씨로 유명한 곳. 그곳을 많이들 가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도톤보리 다리 밑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 같은 가게. 자리가 비어있어서 물어보니까 예약이 되어 있다네요. 어쩔까 하다가 조금 기다리기로 합니다. 포장도 가능하지만 쿠시카츠는 포장하면 안 돼요. 맛이가 없어져요. 이 쿠시카츠 가게는 제가 5번쯤 온 곳인데 올 때마다 주인은 같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올 때마다 이곳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바로바로 튀겨주는 게 제 맛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이곳이 맛있는 것 같아요. 큰 가게에서는 어려운 신속함. 주방과 테이블이 1m 거리라 튀김기에서 바로 내 입으로 직행 가능한 이 시스템. 바로 튀긴 튀김에 또 맥주가 빠질 수 없죠. 양쪽에 앉아 계신 알스 두 분은 뭔 맛으로 쿠시카츠를 드시나요? 그래도 잘들 드시네요. 외로운 알콜러 뒹굴러는 오늘 혼자 술 한잔 합니다. 하루 종일 도톤보리에서 논 뒹굴러. 오늘은 도톤보리의 뒹굴러 애정가게 투어가 되었네요. 가게 이름들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몰라요. 하나도 몰라. 그냥 위치로 기억을 하고 다니는 곳이라 이름을 모릅니다. 돈키호테도 안 가고 보트도 안 타고 먹기만 해도 하루 종일 놀 수 있다는 도톤보리. 잘 놀았고요. 도톤보리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은 그나마 오늘 제일 긴 이동거리네요. 길거리에서 달콤한 냄새에 이끌린 유미 언니. 빵 한 봉지 구입하고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의 일본 여행은 내일도 계속돼요. See you tomorrow. 오늘은 이만. 바이바이.